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2월 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앞에 보이시는 채널 운영 목적과 주의사항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순서로 들어가서 먼저 비트코인 차트 보고, 도미넌스 차트, 그리고 알트코인은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Q&A를 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큰 그림에서 월봉 차트를 먼저 보면, 지난번 이제 리플님이 의견 주셨던 이 10월 이동 평균선과 20월 이동 평균선, 이 골든 크로스 났을 때부터 상승장, 그리고 이제 데드 크로스 이렇게 하락장, 그 다음에 조정을 거치고 다시 이렇게 골든 크로스 만들어지고 상승장으로 진입한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었고, 지금 이제 골든 크로스 만들어진 게 9월 달에 10월 달 넘어가면서 이 10월 이동 평균선, 20월 이동 평균선이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지난달에는 이렇게 월봉 마감이 10월 이동 평균선을 깨고 내려왔어요. 좀 확대해서 이제 보면,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11월 달 월봉 마감은 이 10월 이동 평균선은 깨고 내려왔고요. 대신 이제 20월 이동 평균선은 아래 꼬리 달고 그 월 중에는 깨고 내려왔지만 봉 마감은 이렇게 20월 이동 평균선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 10월 이동 평균선과 20월 이동 평균선 이렇게 사이에 이제 갇혀 있는 모습이고, 10월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돌아 나간다라고 하면 거의 채널 바닥과 이제 맞아 떨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상승장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10월 이동 평균선 위로 월봉이 이제 올라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 이동 평균선 위치는 8,100달러 8,100달러로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10월 이동 평균선으로 올라탔을 때, 그때 이제 흐름은 2012년 패턴 또는 뭐 2016년도 이렇게 상승장 패턴으로 이제 진행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봉 차트에서 지난번에 이제 그 박빌부님은 이제 100주 이동 평균선과 50주 이동 평균선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었고, 잠깐 이거를 120주를 100주로 잠깐 바꿔볼게요. 바꿔보면 그때 이제 박빌부님이 의견 주셨던 거는 뭐였냐면요, 물론 이제 뭐 10개월, 20개월, 50주, 100주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뭐 약간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박빌부님이 의견 주셨던 이 50주 이동평균선이 100주 이동평균선을 골든 크로스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상승장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의견 주셨는데, 지금 보시면 이 초록색 50주 이동평균선, 그리고 이 100주 검정색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실제 시장이 어떻게 이제 또 움직이는지 그 부분도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지난번 이제 리플님하고 박빌브님 의견 주셨던 부분 가지고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4시간봉 차트고 7,350달러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추세를 이은님이 이제 의견 주셨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상승 쐐기 형태로 진행이 됐다. 그래서 이 상승 쐐기에서 상승 쐐기를 지금 이제 깨고 내려와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하락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 상승 채널 안으로 들어본다라고 하면 상승 채널 바닥을 찍고 다시 돌아 나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보셨어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약간 각도를 올려볼게요. 각도를 올려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상승 채널 하단부까지 다시 조정을 주고, 여기서 다시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모습이 중요한데, 현재는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4시간 봉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지금 제가 하나 제가 평행 채널을 지우고요. 이 쐐기형도 잠깐 지워볼게요. 또 지워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상승 쐐기 진행된 이후에 지금 이 추세 이탈하고요. 이 추세를 이탈하고 이 자리를 이렇게 하락 쐐기로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 쐐기형으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락 쐐기를 일단 돌파가 됐다. 위로 이제 돌파가 돼서 여기서 지금 이제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 이 7,400달러, 이 7,400달러가 지난 이 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7,400달러 저항을 맞고 있는데,
예, 여기서 이제 이 7,400달러를 돌파해서 아까 이제 이은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상승 채널 바닥에서 돌파하는 올라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지 그 부분을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여기서 아래로 빠지기보다는 위로 좀 진행될, 아까 이제 이은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그 상승 채널 관점으로 봐도 상방으로, 그리고 이 하락수에기에서 일단 위쪽으로 돌파가 됐기 때문에 또 이제 상방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원화 차트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화 차트 지금 보시면 이렇게 50주선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걸려 있는 상태고요. 주봉에서 이제 RSI를 보시면 이와 같이 이 추세를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추세선 따라서 한번 RSI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와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RSI도 다시 상승으로 저는 진행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여기서 일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 제가 하락세기 이후에 하락세기 하단부까지 한번 눌러주고 올라와서 돌파시켜주고, 다시 지금 이때 이제 930만원 저항 맞고 눌러줬는데, 이 눌러준 위치가 하락세기 상단 추세까지 눌러줬고, 눌러주고 나서 지금 여기 저항 라인에 걸쳐 있다. 이 860만원, 지난 저점이었던 이 860만원 저항 라인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달러 차트, 원화 차트 둘 다 지난 저점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방향성이 어디로 진행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도미너스 차트 볼게요. 도미너스 차트는 지금 이제 69로 박스 하단부에서 박스 상단부로 올라와서 박스 상단부 안에 있는 이제 모습인데, 이제 5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 사이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어제 이 고점과 고점을 잇는 추세선을 이제 하나 그렸고요.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 추세선을 돌파를 못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랑 크게 변동된 상황 없이 이 추세선에 걸쳐 있는 상태인데, 아래에 이렇게 저점을 잇는 추세선을 하나 더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삼각수렴, 큰 삼각수렴으로 볼 수 있고, 이 큰 삼각수렴에서 어디로 이제 그런 방향성을 보일 거냐, 이 삼각수렴의 꼭지점은 12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이 12월 16일 전에 방향성을 이제 나타낼 거라고 보고, 위든 아래든 이제 방향성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방향성은 아래로 나올 저는 이제 확률이 크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뿐만 아니라 그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봤을 때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패턴상 그 2016년도 그리고 2017년도 초 그리고 현재 2019년도 그림을 비교해 봤잖아요. 그때 봤을 때 거의 패턴이 동일하게 진행됐고, 2016년도 17년도 초에 그 패턴이 다시 이번에도 나타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도미넌스가 위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위로 움직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아래로 빠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봐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이 도미넌스 차트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제 이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비트로 갔다가 또 알트로 갔다가 비트로 갔다가 알트로 갔다, 이런 헷갈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세력들이 원하는 그림도 개인 투자자들이 야 비트코인을 사야 되냐 알트코인을 사야 되냐, 이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좀 헷갈리게 만드는 게 그들의 이제 목표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저는 이제 알트코인, 이번 장은 알트코인 주도하는 장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게 잠시 뒤에 이제 볼 대형 알트코인들 위치도 그렇고, 또 이제 중형 알트코인들 뭐 10위에서 20위 안에 들어가는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미 장기 이평선 돌파해서 안착한, 그리고 이제 소형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물론 업비트 가두리장이긴 하지만 장기 이평선 돌파해서 한번 펌핑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장기 이평선에 안착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대형 알트코인들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20주 이평선 위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여기서 이 수렴이 끝자락이 오기 전에 대형 알트코인들 움직임이 이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대형 알트코인을 보도록 할게요. 예, 잠시만요. 예. 일단 이더리움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먼저 이제 일봉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제 일봉 차트 위치가 이 형태가 지금 이제 모양이 좀 찌그러져 보이긴 하지만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2015년도 삼각수렴, 16년도 삼각수렴하고 이탈해서
박스 하단부 이탈하고 저점 높인 상태에서 올라와서 박스 하단부 돌파하면서 크게 상승해주는 그림. 지금도 마찬가지로 삼각수렴 아래로 이탈됐다가 박스권 0.024, 0.04 이렇게 박스 안에서 움직이다가 0.04 깨고 내려온 이후에 올라와서 지금 이제 121 이평선 위에 이렇게 안착해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그 장기 이평선들이 내려올 때까지 121 이평선 위에 안착해서 이제 기다렸다라고 하면 주봉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주봉에서 다른 점은 이게 이제 달라요. 뭐냐면 2017년도에는 이렇게 120주선 20주 이평선이요. 빨간색 20주 이평선 올라타자마자 바로 이제 장대 양봉 만들어 줬습니다. 지금은 이제 20주 이평선 올라탄 지 4주가 지났어요. 4주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제 별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 보니까 좀 굉장히 이제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데 결국에 이 20주 이평선 올라오고 나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는데 이 상승은 저는 그래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20주 이평선에 안착하고 이제 시간을 이 장기 이평선 내려올 때까지 아까 이제 일봉에서 봤던 장기 이평선 내려올 때까지 시간을 끌었지만 20주 이평선 올라탄 이후에는 언제든지 이 박스 하단부를 돌파해주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고 이 0.024 라인만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더리움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플 볼게요. 리플 이제 일봉 차트 보시면 BTC 마켓입니다. 지금 이제 3000사토시인데 지금 이제 뭐 3000사토시 그리고 3300사토시 계속해서 이제 박스 움직임을 지지부진 10월 25일부터 지금 이제 한 달 넘게 거의 뭐 한 달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이 3000사토시, 3300사토시에 갇혀있는 모습인데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제 121 이평선이 이렇게 돌아서 나갔어요. 돌아서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어졌고 여기서 이제 리플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121 이평선이 상승으로 턴할 수 있는 쉽게 턴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주봉 차트에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20주평선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주평선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20주평선 따라서 20주평선 돌파는 사실 10월 7일에 했어요. 10월 7일에 20주평을 돌파하고 우리가 이제 이때 10월 7일에 20주평선 돌파하면서 좀 상승 그림으로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봤던 거죠. 근데 이제 이때 계속해서 이제 흘러내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차트 모습을 만들어주면서 좀 지겹게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결국에는 이제 20주평선에 안착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20주평선 안착한 2017년도 위치를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 여기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2016년도 9월달에 이렇게 올라왔던 위치가 있는데 이건 이제 달러 차트로 보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BTC 차트랑 달러 차트랑 약간 별개로 같이 이제 맞물려서 봤을 때 위치를 비교해 보면 현재 위치는 이제 여기가 되는 겁니다. 20주 평선 위에 안착한 2016년도 9월이 아니라 2017년도 이 3월달 이때 이제 위치로 봐야 된다. 그래서 주봉상 위치도 아까 이제 이더리움하고 리플 둘 다 2017년도 지금 2월달, 3월달 그 위치에 지금 도달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먼저 이제 일봉 차트를 먼저 보면 지금 이제 박스권에 비트코인 캐시도 갇혀 있어요. 보시면 이 0.025, 0.032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2019년 이제 1월달 이때 박스권 갇혀 있다가 장기평선 121평 내려오고 박스권 상단부 돌파하면서 상승해줬던 이런 모습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일단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는 0.033을 넘어가주는 이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우선 이 추세선 고점 연결하는 이 추세선을 보면 일단 이 박스에 갇혀 있긴 하지만 추세를 돌파했다.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눌러준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돌파하고 박스권 안에 갇혀서 눌러주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주봉에서 20주 이평선에 이제 걸쳐 있다가 지난주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주 봉마감 그리고 지지난주는 20주 이평선 이렇게 깨고 마감을 했는데 뭐 깼다라고 해서 20주 이평선과 완전히 이렇게 내려온 그런 모습은 아니고 20주 이평선에 이제 살짝 걸쳐 있는 아래에 매달려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위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20주 이평선 0.0299 현재 위치가 0.0294예요. 그래서 뭐 크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한번 이건 2주 정도
이탈했다가 다시 돌려 세워서 20주평선에 안착하고 상승 20주평선 돌려 세우면서 상승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그 리플 차트 원화 차트를 하나 이제 더 볼게요. 박필부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우선 이제 보조지표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렇게 이제 MACD 어제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골든크로스 만들어지면서 양전환 일봉에서 양전환 직전에 있다. RSI 같은 경우도 이 추세선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지금 이렇게 고점 있는 연결을 해보면 돌파가 된 상태에서 눌러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차트를 설명드릴 때 지울게요. 지우고 지금 이제 그 4시간 봉 차트에서 박배부님이 이제 의견 주신 게 뭐냐면요. 지금 이 스웰 때 이렇게 돌파됐던 이 부분 제외하고 고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추세선이 만들어지고 또 저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추세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렴에 이제 끝자락에 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보일 거다. 방향성을 이제 보일 거고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가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이렇게 추세 돌파한 다음에 여기서 저점 높이고 한번 눌러줘서 추세선 따라서 한번 눌러주고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기서 그냥 저점 높인 상태에서 그냥 다시 올라가주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진행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저점을 뭐 깨고 내려와서 지금 이 추세선까지 지금 여기 이제 그려져 있는 추세선까지 눌러준다라고 하면 현재 위치에서 이제 197원이 됩니다. 197원이 되고 이 달러 차트 장기 추세선 그 부분은 약간 달라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잠깐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XRP 그 부분을 잠깐 이제 보고 그 부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눌러줄 수 있다. 눌러주고 상승하거나 지금 이제 방향성이 나올 건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방향성이 나올 타이밍이 돼서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아래로 내려가서 저점을 깨주고 그 다음에 급반등해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어찌됐든 내가 이제 이거를 여기서 자르고 나는 여기서 밑에서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내가 매도를 하고 밑에서 이제 받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제 홀딩하는, 어차피 이제 시간이 다소 추가되는 것 뿐이지 여기서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홀딩하고 이제 기다리는 전략을 취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그 리플 달러 차트 잠깐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어제 이제 봤던 그 차트인데 지금 눌러준다라고 했을 때 아까 원화 차트로 190원 이야기를 했는데요. 달러 차트로 보면 190원보다는 좀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눌러줄 수 있는 위치, 최대 위치를 이 추세선 따라서 눌러준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추세선, 뭐 이 추세선이 될 수 있고 이 추세선 둘 다 마찬가지로 이 추세선 하단부는 0.191이에요. 0.191이고 지금 이제 원달러가 1185원이기 때문에 잠깐 계산해보면요. 1185원 하면 이제 226원입니다. 그래서 원화 차트로 아까 이제 단기 원화 차트로 그렸던 그 추세는 제가 이제 이걸 그렸던 거예요. 이걸 이렇게 그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 내려왔을 때 아마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각도가 더 가파르죠.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그 원화 차트에서 봤던 197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장기 추세가 좀 더 이제 신뢰도가 높다라고 하면 이 부분 제외하고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삼각 수렴했던 이 추세 라인까지 눌러준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이제 계산해서 봤던 한 226원, 지난 저점 그 224원이었나요? 그 정도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빠지거나 뭐 그 정도까지 조정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중에 뭐 한 가지 방향성이 이제 곧 나올 것 같다라는 이제 의견을 설명을 드렸고, 아까 이제 보조지표 MACD라든가 RSI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점 낮추는 형태보다는 높이는 방향으로 저점 높이고 그냥 올라가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 라인을 이 삼각수렴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홀딩한 상태로 유지할 겁니다. 포지션은. 리플 차트 설명 여기까지 이제 드리고, 그럼 다음으로 Q&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막걸리 17년사님이 채널 운영 관련 공지 이렇게 이제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제 채널 운영 목적을 쓰고 또 이제 설명란에 채널 운영 목적을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악의적인 댓글이라든가 제가 원하는 방향의 댓글들이 올라오지 않아서 지금 이제 막걸리 17년사님이 정리해 주신 내용으로 약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금전 취득, 리딩을 목적으로 한 유료 채널이 아니며 분석은 채널 운영자의 지극히 개인 주관이며 소통, 정보 공유 중심의 목적으로 채널을 유지한다. 1번 본인과 견해가 다를 시에 평가보단 의견을 제시할 것. 이거는 뭐 제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각자의 의견들도, 우리 해밀리 가족분들 의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의 의견이 본인의 의견과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맞았네 틀렸네 그런 평가보다는 나는 이렇게 본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게 채널 운영 목적이고 운영 방향이에요. 두 번째로 판단의 몫과 결과적 책임은 본인이 질 것. 3번 채널에 부합되지 않은 공격적 책임 전가를 일삼는 글은 바로 이제 글쓰기를 차단한다. 4번 본인 의견만 제시하되 타인 마음까지 제시하지 말 것. 이거는 뭐냐면 보면 글들을 보면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한 건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어떤 뉘앙스로 이제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다른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 투자 스타일은 각자 투자 스타일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나는 단기 매매를 하는데 왜 너는 장기 매매를 하냐, 너는 왜 나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단타를 하냐, 이거를 다른 사람의 투자 스타일을 본인에 맞출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 투자 스타일대로 투자를 해 나가면 된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의견만 제시하시면 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까지 뭐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시황, 분석, 방향성 결과에 대해 실망스럽더라도 서로 격려하고 응원의 이제 메시지로 화답해 줄 것, 이렇게 올려주셨고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안상우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문득 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업비트 가두리가 상승을 알리는 신호탄일 수 있는데 그런 빗썸과 업비트 동일 코인 가격 차이가 날 텐데 이것에 대해 시원하게 설명해 주실 분 있나요? 이렇게 써주셨고 나일강님이 가두리 풀리면 가격은 바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두리 풀림 공지를 기습으로 내죠. 개미들이 대응 못하게,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나일강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제 업비트 가격과 그리고 뭐 빗썸이라든가 뭐 빗썸뿐만 아니라 뭐 코인원이라든가 뭐 다른 거래소들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났을 때는 이거는 업비트 이제 입출금이 풀리게 됐을 때 그 가격 차이 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좁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을 항상 그 좁히는 그런 차익 거래를 하는, 재정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만약에 그 해당 코인이 있는데 한쪽 거래소에 당연히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면 그 비싼 코인은 매도를 하고 그 매도한 그 돈을 가지고 인출을 해서 다른 거래소, 만약에 빗썸이 싸다라고 하면 빗썸으로 옮겨서 빗썸에서 이제 그 해당 코인을 매수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코인 개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가 현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 아마 그 가격이 벌어져 있으면 그 벌어진 가격이 좁혀질 때까지 그런 재정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고, 요즘에는 이제 봇을 돌리면서 바로 이제 그 가격이 좁혀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사쿠라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오늘 곰곰이 생각한 게 있어서 댓글 달아요. 왜 업비트는 비트렉스와 제휴를 끊었는가? 그러더니 돌연 해킹을 당했다 하고 지갑을 닫는다. 뭔가 설계하는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뭐 비트렉스와 제휴 끊고 그 다음에 해킹 당한 거는 어쩔 수 없이 뭐 해킹 당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당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입출금 막은 것까지는 저도 이제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입출금 막고 나서 바로 이제 펌핑이 된 거는 그거는 좀 타이밍이 좀 절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제 사쿠라님이 해주셨던 것처럼 뭔가 이제 설계하는 느낌이 든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펌핑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다음으로 잠부나무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코인 시장과 불마켓은 4차 산업시대를 견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IT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견인차로서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돌풍을 예로 든 것처럼 게임을 하기 위해 인터넷을 깔았던 것이나 자산 증식의 기회로서 새로운 산업을 받아들이는 것은 같은 이치라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시장과 불마켓은 4차 산업을 키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잘 버티는 것이 우리 개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마 이제 2017년도처럼 그때 이제 어딜 가나 암호화폐 코인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뭐
상승이 나와서 대중들이 이 시장에 다 뛰어들고 어딜 가도 암호화폐 이야기라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온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지금 잠부남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또 이 4차 산업을 블록체인을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내용 써주셔서 읽어봤고요. 다음으로 혁명적인 유남성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저는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요. 세력들은 왜 가격을 내릴까요? 개미들을 털어서 물량을 받으려고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한편으로는 새로운 개미들이 내릴수록 대거 올라타는데 굳이 그런 기회를 왜 주는 걸까 이해가 안 갑니다. 어느 정도 이익 실현 때문에 조정 구간이 생기는 거야 당연한데 최근 보면 의도적으로 찍어 누르는 건 왜일까요? 이렇게 써주셨고요. 일단 지금 내용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가격을 왜 내리냐? 개미들 털어서 물량을 받으려고 가격을 내린다 이렇게 알고 계신 것 같고 지금 이제 의도적으로 찍어 누르고 있다 이게 이제 보인다는 거니까 지금 이제 가격을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는 것도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가격을 내리면 새로운 개미들이 대거 탈 텐데 이걸 왜 이렇게 내려주느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차트를 보는 사람들 대부분이 오히려 차트가 흘러내리거나 이렇게 이제 리플 달러 차트처럼 추세 돌파한 다음에도 이렇게 흘러내리는 점점 저점을 낮추면서 흘러내리는 이런 차트를 차트 분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특히 단기 트레이딩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런 차트는 안 좋은 차트다. 이거는 매도하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개인들이 대거 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정리를 하는 수순으로 오히려 올라올 때마다 팔거나 아니면 빨리 지금 팔아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저는 리플 차트 같은 경우는 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올라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리플에 대해서 확신한 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때마다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거를 이제 확신이 없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받을 수 없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커님이 차트를 이제 올려주셨는데 이 부분을 이제 잠깐 볼게요. 리플 가격은 최저점인데 리플 도미넌스는 왜 올랐을까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이 파란색은 리플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은 리플 지금 달러 차트인데 보시면 달러 차트는 지난번 이 9월 23일 저점을 깨고 내려왔죠. 근데 도미넌스는 이렇게 저점을 높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하시면 지금 아까 이 혁명적인 유남성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을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아마 조커님이 이 차트를 보고 이해를 한번 하면 되겠다라는 의미로 오히려 올려주신 것 같아요. 가격은 떨어졌지만 이 도미넌스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 전체적인 그 암호화폐 시장 시총에서 리플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리플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이때 이제 9월 23일 이때는 보시면 4.6이었는데 지금 이제 4.98이에요. 그래서 이때보다도 도미넌스가 올라왔다. 근데 지금 이때보다 저점은 낮춰져 있다. 이거는 뭐냐면 가격은 내려왔지만 리플 가격은 이때보다 내려왔지만 리플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때보다 이 9월달보다 오히려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이제 암호화폐 시장 전체 자금을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그 세력들이 암호화폐 전체 시장 100에서 그 포트폴리오 비중을 어떻게 조정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를 지금 전체적인 다른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알트코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일정 부분 리플로 옮겨놨다. 그래서 리플 비중이 이때보다도 오히려 올라왔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당연히 리플 비중이 이때보다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뭐 비트코인이 됐든 다른 알트코인이 됐든 일정 부분 이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알트코인보다는 물론 이제 몇 가지 알트코인들은 뭐 낮은 알트코인도 있겠지만 지금 중형 알트코인 그리고 대형 알트코인들 위치를 봤을 때 소형 알트코인들 위치를 봤을 때는 아마 이제 이 비중은 비트코인에서 빠져나와서 이 리플로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올려주셔서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규현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내년 4월이 반감기인데 안 오르고 그냥 지나갈까요?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일단 5월이 반감기로 알고 있고 반감기 전에 가격이 이제 올라갈 거냐? 저는 이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반감기 내년 그 5월 반감기 전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세금 부과되기 전에
한번 큰 상승장이 저는 이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 한번 쭉 정리를 해 본다라고 하면 2017년도 불장으로 대중들한테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렸고요, 홍보를 했고, 2018년도 조정장, 그 하락장에서는 준비를 했습니다. 기관들이 암호화폐에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뭐 회사를 설립하고 또 투자를 하고 투자 유치하고 준비를 했고, 2019년도에는 세팅을 완료를 했습니다. 세팅 완료하고 기관 투자자들 자금이 이 시장에 들어왔고요. 2020년은 대중화되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대중화되는 장이다, 때다라고 생각하면, 대중화가 되려면 지금 계속해서 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아마 대중들은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한번 펌핑을 줘서 대중들이 이 시장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돈을 싸들고 들어오는 그런 계기를 만들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반감기 전에 한 차례, 그리고 반감기 때는 오히려 좀 쉬고 그 이후에 다시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CJ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선물 마진 옵션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1번은 선물 옵션 마진은 이건 필요한 거다, 이건 필요한 겁니다. 실제 필요한 거고 써주셨고요. 근데 이제 왜 저런 상품들을 권하지 않느냐, 이건 단순하다. 여기 대부분의 언니들이 저런 상품을 잘 다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고, 설사 기술을 익혔더라도 더 나은 기술자들에게 당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보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는 곳이기도 하다 라고 써주셨고,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99% 이 뭐 옵션 시장, 그리고 또 마진 거래하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레버리지 거래하는 이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99%도 더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거의 뭐 한 0.1%만 0.1% 극소수가 모든 돈을 다 가져가고, 나머지 99% 이상이 돈을 잃는 사람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 1%, 0.1% 안에 들 수 있다. 나는 이제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 여기 이제 CJ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완전히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매매를 그 룰에 의해서 완전히 원칙을 세우고 기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느냐, 근데 그렇지 않다, 내가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아예 이건 손을 안 대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그 기계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를 이용해서 사전 작업을 해놓고, 그리고 사전 작업 해놓은 이후에 자신들이 돈을 가지고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자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이기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돈을 이 시장에서 많이 번 사람, 또는 많이 번 어떤 뭐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더 큰 기관들 또는 더 큰 세력들한테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고 하면, 결국 이 시장, 그 레버리지가 있는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좋은 내용 이제 CJ님이 올려주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뜨거운 년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친구가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내년과 내후년에도 미국 기업들이 성장을 계속해서 미국 주가가 계속 우상향 한다면 암호화폐 가격은 어떻게 되냐고 묻던데, 다음에 대답을 해준다고 했어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고, 우선 이제 CJ님은 일단 내가 그걸 알면 이러고 있겠니? 라고 하세요. 왜 모르니? 라고 묻거든. 주식시장이 우상향 함으로써 투자 환경이 좋아져서 코인 시장이 얻어먹는 떡고물의 크기랑, 바로 그 때문에 더 걱정스러운 주식 투자자들이 다른 곳으로 돈을 돌리는 와중에 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돈 크기랑, 주식시장이 더 매력적이어서 기존 코인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의 크기랑, 또 무슨 랑이랑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이제 의견을 묻거든 오른다 라고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왜냐고 묻거든 내가 아는 기맥코맥 어마무시한 투자 고수가 그랬다라고 하세요. 이렇게 써주는데, 일단 그 비트코인 가격과 주가 지수, 다우 지수 관련성은 뭐 없다라고, 관계는 크지 않다라고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우 지수가 만약에 크게 하락하게 됐을 때 이 암호화폐 시장은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일단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금차트와 같이 연동돼서 약간 안전자산으로 취급받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이제 폭락이 나왔을 때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제 뜨거운 연님이 이제 질문해 주신 내용을 잠깐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 여기에 다우 지수를 추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를 추가해서 보시면 이 지금 파란색, 약간 보라색으로 보이는 뭐 이 파란색이 다우지수 차트인데 비트코인 가격 이렇게 2010년도, 11년도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올라왔죠. 물론 중간중간에 크게 상승하고 조정받고 크게 상승하고 조정받아서 지금 현재는 채널 바닥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채널 바닥에 있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2011년도부터 그때 서브프라임 이후부터요 11,000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28,00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도 이제 크게 같이 상승, 비트코인도 전체적으로는 크게 상승을 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정을 받을 때 뭐 다우지수도 같이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어찌됐든 다우지수랑 비트코인하고 같이 상승해서 움직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지금 다우지수랑 비트코인 위치랑 같이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다우지수는 매도, 그리고 비트코인은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다우지수가 조정을 받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같이 겹쳐놓고 보니까 뭐 다우지수도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우지수만 따로 떼어놓고 이제 본다라고 하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채널 상단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우지수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다우지수 같이 올라오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이때부터 지금까지는 같이 올라왔지만 그 이후의 흐름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다우지수는 채널 상단에 위치하고 채널 상단에서 오히려 빠지는 그런 위치로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우지수는 매도, 그리고 비트코인은 매수, 그리고 다우지수와 비트코인이 지금부터는 약간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다우지수는 채널 상단에서 아래로, 그리고 비트코인은 채널 바닥에서 위로, 이렇게 약간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 전까지는 뭐 같은 둘 다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큰 부경화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이번 달 XRP 에스크로락 10억개 하나도 안 팔고 다시 묶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전에도 있었는지 모르겠군요. 저는 리플 50%락 걸린 거 IMF나 다른 금융세력 기관에서 전부 샀다는 찌라시를 한번 믿어보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리플 그 데이비드 슈얼츠가 이와 같은 뉘앙스로 이야기했다라는 이제 찌라시가 돌긴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스트지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요즘은 참 어려운 시기인 듯 합니다. 얼마나 더 인내해야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수치화 해볼까 하여 생각해 봤는데 한 달에 100만원씩 1년을 모으면 1200만원, 약 10년 모으면 1.2억이 됩니다. 암호화폐 투자는 길어도 2-3년에 아마 1억보다 많은 돈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을 듯 합니다. 그럼 그 인내가 얼마나 깊고 힘들지는 자명하겠습니다. 10배 상승을 원하지만 모두가 참고 있으면 불가능하죠. 그건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의 재분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특정 소수의 부의 소유, 방향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감히 생각하고 각설하고 비트나 알트나 월봉에서 예쁜 쌍바닥이 완성되어 가는 게 보이네요.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될 듯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전 세계에 있는 돈을 한 곳으로 다 모아서 다시 n분의 1로 나눠준다라고 하더라도 그 돈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 다시 부자들이 다시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원래 부자였던 사람들이 부자가 될 확률, 그리고 원래 가난했던 사람들은 다시 가난해질 확률이 높다. 그 부분은 부자들은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버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이 쉽다라고 하면 다 돈 벌고 다 부자 됐겠죠. 근데 이스테지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 특정 소수만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 돈을 버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특정 소수만이 돈을 벌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대중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내가 약간 반대로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야지 돈을 벌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 써주셔서 읽어봤고 다음으로 되랑이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되랑이님이 글을 굉장히 잘 쓰시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시되는 시장에 투자하는 우리에게 과정은 정말 무의미한 것인가? 암호화폐 또는 특정 코인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비난하는 것은 과정인가 결과인가?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부동산 시장 등 몸담고 있는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다면 암호화폐 시장 역시 결과만 인정받는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과정이 더 인정받는 가치로 여겨지는 곳은 사실상 세상에 그리 많지 않지만 투자의 이름이 붙는 곳에서는 그 무게추가 더 기울게 되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과론 쪽 토론은 무의미하다입니다. 저는 코인판 게시판에 올 2월 1일부터 상승 관점에 대한 게시물을 꾸준히 업로드했습니다. 4월 대상승 이전까지 꽤나 글을 올렸는데 그렇다면 저의 주장이 4월부터 계속된 상승장을 예언하는 게 된 것일까요? 어디까지나 예측이었고 예상이었지 예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그 글들을 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비난, 질타가 댓글로 남겨졌고 대다수는 코웃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채널에서 상승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비난과 질타를 남기는 비관론자들이 올해 초 제 글에 악성 댓글을 남기던 사람들과 어떤 것이 다를까요? 나름의 이유와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반박을 한다지만 결국에 결과를 바탕에 둔 논의일 뿐입니다. 악플러들에 대한 지금의 제 항변 역시 가격이라는 결과에 의해 바보같은 글이 될지 미래를 내다본 개척자의 고군분투였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으나 결과뿐만 아니라 이 시장에서 과정 속 교훈을 찾을 수만 있다면 많은 이들이 이처럼 분노하고 서로를 헐뜯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존중되는 성숙한 채널이 되기를 바라며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제 도랑이님이 글을 굉장히 잘 써주시고 잘 표현을 해주셔서 좀 긴 글이긴 했지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 또 이제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의견들을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당장 지금 이 비트코인 가격 지금 XRP 가격을 가지고 너 맞았네 틀렸네 너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맞았네 틀렸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왜 지금 이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을까, 이 사람이 왜 이 암호화폐를 앞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는지, 만약 하락을 본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이유로 하락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최종 결정은 본인이 그런 정보들을 종합해서 최종 결정은 본인이 내리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대랑이님이 글을 잘 써주셔서 읽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훈님이 써주신 내용 이제 볼게요. 코인 페어밸류 어제자 리플 내재 가치가 그 공정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1.5달러가 됐다. 물론 지금과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만 리플 내년 3월에는 1달러 이상 갈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지난번에 이제 박빌브님이 의견 주셔서 코인 페어밸류 이 사이트에서 가서 보니까 일단 지금은 좀 내려와서 1.445달러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FV분의 P값 이게 이제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사이트 에서 이제 이 암호화폐들 쭉 정리를 돼 있잖아요. 이 FV분의 P값 이게 이제 낮을수록 저평가, 높을수록 고평가 되어 있는 겁니다. 쭉 보시면 지금 이제 리플이 0.15인데 리플만큼 싼 게 없어요. 거의 이제 대부분 리플 0.15, 스텔라 루멘이 0.35, 바이낸스가 0.23. 그래서 리플이 지금 수치적으로는 일단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 이 수치로 비교해서 봤을 때는 쭉 보시면 0.15는 제가 뭐 30위권 안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쭉 이렇게 쭉 내려보면 그만큼 지금 리플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0.18 하나 있네요. 에토스 0.18 하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 계속해서 진행될 거냐?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 공정가치 계산이 실제로 어떻게 이 계산이 이루어졌는지는 우리가 이제 뭐 이 부분을 갖고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이 트랜잭션이라든가 실제 사용되는 양이 늘어나면서 이 공정가치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리플의 가격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는데 리플 가격이 260원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실제 국제 송금에서 계속 사용이 되고 거래소 간에 계속 사용이 되고 또 다른 어떤 뭐 킬러 앱이 나와서 리플 관련된 킬러 앱이 나와서 리플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면 그때 가격이 계속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